이번 시간에는 변형 형태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수정의 3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은혜입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태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하면서 자동차 차체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생소했던 분야인데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하나씩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자동차 차체 정비 과정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변형 형태 분석에 대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변형 형태 분석이라고 하면 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형태로 변형됐는지 분석하는 작업 같은데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동차 차체가 손상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리할지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작업에 앞서 차체 구조물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체 구조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차체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손상된 차체를 수리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변형 형태를 올바르게 분석한 후에 차체를 수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수정에서 능력 단위 요소 변형 형태 분석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체의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차체에 필요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형 형태 분석입니다. 선수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형 형태 분석, 손상 패널 분해, 차체 고정, 손상 부위 보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손상 분석, 절단, 접합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변형 형태 분석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폴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겨내는 장비로 인장, 즉 당기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어 작업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할 때는 정비 지침서를 토대로 안전한 장비와 공구를 갖추는 것이 기본인데요. 더불어서 해당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군요. 체인이 끊어진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할 때에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언제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주의사항 있을까요? 체인의 연결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체인의 연결 상태가 불량하면 체인이 꼬이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은 반드시 평평히 곧게 펴진 상태로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겨낼 때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체인이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체인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그렇군요. 이건 역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동차 차체 수리 작업에서 손상된 차체를 어떤 방법으로 수리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체 구조물의 분석 작업입니다. 차체 구조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잘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어지고 있는 모노코크 바디의 경우는 과거에 생산되어진 형태와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라제타 코어 스포트 패널이 과거에는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휀다 에이프론 패널의 스포트 용접으로 서로 접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라제타 코어 스포트 패널이 FM 패널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충격물과 충격 방향에 따른 변형 형태와 변형 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예로 든다면 라제타 코어 스포트 패널이 있을 경우에는 충격 방향에 따라 프론트 사이드 멤버 및 휀다 에프론 패널이 같은 방향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즉 우측 또는 좌측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보건 수정 작업 또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차체는 라제타 코어 스포트 패널이 아닌 FM 패널이라는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FM의 형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철판과 플라스틱이 혼합된 형태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FM은 충돌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충격 방향에 따라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휀다 에프론 패널의 변형이 같은 방향으로 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형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모든 승용차와 일부 SUV의 구조 형태가 모노코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트럭 및 상용차, RV의 경우에는 분리형인 페리미터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노코크 타입의 차체 구조와 페리미터형 타입의 차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노코크형 타입은 일체형 또는 단체형이라고 하며 전면부인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휀다 에프론 패널 위에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이 장착되는 타입을 말합니다. 페리미터형 타입은 분리형이라 하며 차체와 프레임이 서로 분리되는 타입으로 프레임 위에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이 장착되어 있는 타입을 말합니다. 사고 형태 분석은 유관 점검과 계측기에 의한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계측기에 의한 점검 방법은 유관 점검으로도 사고 형태가 큰 상태일 경우 손상된 패널을 모두 탈거한 후에 변형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유관 점검으로 사고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관 점검만으로도 어느 정도 변형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에 대한 이미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처음 차체 수리라는 작업을 접하게 되면 차체 구조 분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체 부품 명칭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종별로 그 차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미지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변형 정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손상된 차량을 보고 사고 형태를 분석해 봅시다. 우선적으로 사고 형태가 가장 큰 손상을 확인하면 프론트 범퍼 좌측 부위의 변형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범퍼가 휘어지고 깨어지는 변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론트 휀다 패널과 전면 부위가 심하게 꺾여져 있고 프레스 라인 부위가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 좌측 부위의 손상으로 후드 패널이 들려 올라가는 변형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 형태로 내부적인 변형 형태를 유추해 본다면 전면부 프론트 패널 좌측 부위의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리어 후면 부위의 추돌 사고 형태로 한쪽 부분의 사고 형태만 보고 반대편의 사고 형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해 봅시다. 리어 후면 부위의 사고 형태로 리어 부위 좌측 부위의 변형 형태를 보고 반대편이 우측 부분의 변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우측 부분의 변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어 좌측 부위의 변형 형태를 분석해보면 C필러 부위 전체가 안쪽으로 꺾여 휘어져 들어가는 큰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리어도어 사이로 쿼터 패널이 밀려 들어가면서 리어도어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C필러 전체가 꺾여져 솟구치면서 패널과 패널이 접혀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리어 범퍼의 손상과 테일게이트 중앙 부위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상된 부품을 모두 탈거한 후에 개척 장비를 활용해 변형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척 장비를 활용한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척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육안 점검과는 달리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변형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체를 수정하기 전에 내부의 변형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길이, 높이, 폭의 변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차체 수정 작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손상된 패널류와 범퍼류,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을 모두 탈거한 후에 손상된 차체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에 의해 인장하고자 하는 방향과 인장 작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게 됩니다. 개척 장비의 활용은 매뉴얼에 저장되어 있는 치수와 비교 분석해서 변형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척 장비를 우선적으로 차체 수정 벤치 위에 위치시키고 매뉴얼에서 지시하는 측정 포인트에 측정 기구를 위치시킵니다. 측정 포인트에 측정 기구를 위치시킬 때마다 측정 포인트의 값이 변화되면서 기준값을 제시합니다. 측정 위치마다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어태치먼트를 측정 기구에 설치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에 위치시킵니다. 측정 데이터 값을 초기화하여 기존의 매뉴얼 치수와 비교 분석하여 길이, 높이, 폭의 길이 변화를 화면에 나타내 보입니다. 개척 장비를 사용한 사고 형태 분석은 정확히 차체 변형 정도를 분석할 수 있고 분석되어진 데이터 값에 따라 길이, 폭, 높이의 변화를 확인하여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인장해야 할지를 작업자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자동차 차체 정비 중에서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요? 오늘은 변형 형태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차체의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군요. 예, 예.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소중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이 시간, 자동차 앞으로 이동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동하시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예.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예, 이번 시간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차체가 어떤 변형이 되었는지를 네.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요? 예, 예. 혹시 수학 공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게 좀 있을까요? 인문계 나왔습니다. 아, 인문계에 나오셨으면 수학을 더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에 네. x 플러스 y는 z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예. 수학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예. 수학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네. 정확한 분석이 좀 이게 체크리스트군요. 예, 이게 체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오, 예.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많이 안 됩니다. 아직 잘 안 되시죠? 예. 혹시 x, y, z 예. 혹시 파악이 될까요? 체크리스트에서 네. 혹시 한번 해보시죠. 어느 부위가 x고 y고 z인지를. X가 예. 우리가 여기 그 폭, 예, 맞습니다. 오. 예. 예, Y, y 길이, 길이, 예, 예. Z, 예, 높이. 높이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 그때 한번 알려주셨던 게 예. 기억에 납니다. 아, 기억이 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보면 우리가 폭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네네. 폭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이게 지금 좌측이라고요? 예. 이게 우측이 됩니다. 네네네. 좌측으로 휘어졌으면 좌측 방향, 오. 우측으로 휘어졌으면 우측 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표시하는 게 이제 체크한다. 그렇죠. 그 리스트가 바로 여기 있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길이는 폭의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길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의 방향으로 만약에 늘어났으면 화살표는 앞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만약에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안쪽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네. 오. 좌우로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이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네네네. 차체가 X, Y, Z가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네네네.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래서 Z 같은 경우에는 상하 높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올라와 있으면 위로 솟구쳤다 그러면 위로, 아래로 휘어졌다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체크하는 거네요. 간단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개척 시스템을 통해서 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거기도 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네네네. 복원 방법을 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사고차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 요인이 나타나서 정확한 변형 형태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형 형태 분석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차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노코크 바디 구조와 프레임 차체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차체 각 부위의 기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한 구조나 포인트를 설정하여 세이프티 존이라고 불리는 운전자나 승객이 타는 부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X, Y, Z축 3차원 차체 구조의 차체 변형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3차원 측정 시스템의 사용입니다. 3차원 차체 구조를 줄자나 트래킹 게이지를 사용하여 계측하여 손상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형태 분석의 능력을 배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험에만 의존하여 손상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손상 분석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변형 형태 분석이 완벽한 수리의 시작입니다. 정비 공장의 판금 작업장을 가보면 대부분의 정비 공장이 철도 레일 형태의 레일 2개를 붙여 지그레일 시스템을 시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그레일 시스템은 사고 차량을 고정시키는 역할과 인장 작업을 하는 폴대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8, 9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후크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인장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그레일 시스템은 차체의 스텝 부분을 클램핑하여 고정한 뒤 10톤의 유압 견인 장치나 체인 블록을 사용하여 차체를 인장 수정 작업에 사용합니다. 스텝 부분을 클램핑하여 차체를 고정하기 때문에 스텝이 없는 차량은 차량을 고정하기 어려워 하체의 부품에 고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2차 손상이 발생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관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식을 방지하고 강도 강화를 위해 스텝이 없는 차량을 만들죠. 지그레일 시스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줄자나 트래킹 게이지를 사용하여 계측 작업을 하는데, 줄자나 트래킹 게이지는 3차원 측정이 불가능하여 중파나 대파 차량의 완벽한 수리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3차원 측정이 가능한 벤치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영세한 정비 공장에서 투자하기에는 투자 금액이 많아 일부의 정비 공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쿨러는 벤치에 체결하여 유압으로 작동되는 장비로 차체를 수정하는 데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쿨러는 당겨내는 장비인 만큼 인장하는 데 있어 힘의 작용은 상당히 큽니다. 유의할 점은 쿨러와 체결되어 있는 체인의 연결 상태입니다. 체인의 연결 상태가 불량하면 체인이 꼬이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인은 반드시 통이 곧게 펴진 상태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당겨낼 때 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체인이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플러의 사용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안전고리의 체결입니다. 안전고리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를 작동시키다 클램프 및 체인에 끊어짐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작업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장 작업 시 작업자가 당겨내어지는 방향의 플러 뒤에 있으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플러를 작동해야 합니다. 와,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어요. 야, 이 자동차 차체를 이게 안전고리로 연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너와 예, 나의 연결고리. 맞습니다. 그게 예. 안전고리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연히 이것은 안전을 위한 고리니까 우리가 예, 예.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떨 때 우리가 연결을 하는지 그 고리가 뭔가요? 고리가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차체가 손상이 됐으면 예. 손상된 걸 완전히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예. 그렇게 하려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클램프로 우리가 클램프를 설치하고 플로로 잡아당겨요. 클램프와 우리 플로요? 예, 예.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직은 몰라요, 제가. 클램프라는 게 뭐냐면 차체에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클램프. 예. 플로는 클램프를 이용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야지만 예, 예. 이게 손상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중간에 설치하는 게 안전고리가 되겠습니다. 안전고리 뭔가 좀 예, 자동차 차체가 약간 그렇죠. 휘어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이 예. 안전고리로 연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당겨내는 플러라고 하는 예. 당겨내는 거와 체인과 그 클램프 그 사이에 예. 중간에 안전고리를 체결해 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치면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그런 느낌.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통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역할. 그 느낌은 아니죠? 조금은 약간 차이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있죠. 그냥 좀 답답하고 그렇죠. 좀 위험한 건 아닌 것 같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만약 길을 잃었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데이터 폭탄도 맞고. 데이터 폭탄도 있지만 길을 못 찾게 되면 예. 산속에서 헤매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예. 예, 그 어이. 안전고리 예. 또한 마찬가지로 예. 클램프하고 체인 그 사이에 연결되지 네. 않으면 예. 자칫하면 예. 작업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정말 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 정말 날이 갈수록 예. 자동차 차체를 이게 속속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연결고리 어마어마한 쇠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작업도 봤고요. 네. 사실은 그 아까 그 실습맨이 그 어떤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어요? 약간 그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가 예. 스키니진을 입고 있어요. 아, 그 뭔가 좀 예. 안 어울리게. 오! 되게 어, 어색하신데. 놀랐어요. 깜짝 예. 놀랐어요. 예. 뭔가 당황스럽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었구나. 예.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요,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형 형태 분석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자동차 차체 수리 작업에서 손상된 차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리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체 구조물의 분석 작업입니다. 차체 구조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잘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고 형태의 분석은 유관 점검과 계측기에 의한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계측기에 의한 점검 방법은 유관 점검으로도 사고 형태가 큰 경우에 손상된 패널을 모두 탈거 후에 변형 형태 분석을 하는 점검 방법입니다. 계측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관 점검과는 달리 외부적으로 보이는 변형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차체를 수정하기 전에 내부의 변형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길이, 높이, 폭의 변형을 알게 해줍니다. 차체 수정 작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손상된 패널류와 범퍼류,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을 모두 탈거한 후에 손상된 차체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에 의해 인장하고자 하는 방향과 인장 작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변형 형태 분석이 무엇인가 했는데 이게 바로 변형 형태 분석이었네요. 네, 그렇죠.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은 생소하죠. 하나 씨, 어때요? 저와 함께 학습해보니 아하, 이거구나 싶으시죠? 네, 선생님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리고 항상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고요. 명심해야 할 사항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학습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